예,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오늘 기본서 48페이지 납세무 성립확정 소멸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48페이지 펴놓으시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거 간단하게 복습하겠습니다. 우리 복습을 하는데 우리가 입문 과정이나 또 기본서 과정처럼 우리가 이제 복습을 길게 할 수는 없어요. 자, 심화 과정에서는 우리가 또 앞선 강좌에서 강의하지 않았던 또 내용들을 새롭게 배운 내용들을 위주로 우리가 이제 복습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다음에 핵심 요약 과정에서 또 이제 자세히 또 이제 복습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럴 때 우리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것 중에서 첫 시간이니까 한번 쭉 훑어드리면 우리 조세 총론 조세의에서 조세 총론 한두 문제 출제될 때 조세의에서 납부이행 방법 물납과 분할 납부 우리가 기초과정부터 배웠습니다. 물납이요, 세금 납부는 금전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물건으로 납부할 수 있고 일시불 납부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분할 납부가 허용됩니다. 그럴 때 물납 허용되는 세금 지방세에서 여러분요, 자, 재산세만 허용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국세에서는 상속세만 허용되고요. 그죠, 여러분들? 그럴 때 분할 납부는 또 보시면 지방세에서 재산세, 물론 재산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가 분할 납부 허용된다는 예규가 있습니다. 자, 어떻든 간에 지방세에서 분할 납부, 자, 재산세, 그 다음에 국세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농어촌 특별세 등이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럴 때 지방세법상 물납과 분할 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세금을 골라라. 그럼 뭘 고르셔야 돼? 재산세만 고르셔야 되고, 국세에서 물납과 분할 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세금을 골라라 그러면 뭐 상속세만 고르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취득세는 물납 분할 납부 다 안 되고, 등록면허세 물납 분할 납부 다 안 되고, 재산세 다 되고, 그 다음에 종부세 물납 안 되고 분할 납부만 되고, 양도소득세 물납 안 되고 분할 납부만 되고, 그 다음에 상속세 물납 분할 납부 다 되고, 증여세 물납 안 되고 분할 납부만 되고, 이런 것들 우리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세 분류에서 국세, 지방세, 과세, 주체에 따른 분류는 국세인지 지방세인지 문제 풀 때 뭐만 고르라고 하는지를 잘 보시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다만 지방세는 과세 주체를 세분화해서 7개 부동산 관련 세금들의 과세 주체를 하시면 되는데, 취득세는 특광도, 등록면허세, 구도, 재산세, 시군구,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4가지 중에서 지방소득세만 특광 시군이고, 나머지들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은 특광도, 도세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자, 그 다음에 주민세도 물론 특광 시군이긴 하지만 하여튼 취득세, 등록면허세, 취득세, 특광도, 등록면허세, 구도, 재산세, 시군구,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4가지 중에서 지방소득세만 특광 시군이라는 거 여러분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특별자치도나 특별자치시는 11개 지방세 세금에 다 과세 주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 당연히 포함이니까 그냥 생략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사용 목적 특정 여부에 따라서 보통세와 목적세로 우리 시험에 강의된 주요 세금들은 다 사용 목적 특정돼 있지 않은 자, 보통세입니다. 국가나 자체 일반적인 운영 경비 충당하는데 사용 목적이 특정된 세금을 목적세라고 하고, 교교농, 찌찌 이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국세, 목적세,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세, 목적세, 찌찌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우리 독립세와 부가세가 있습니다.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은 독자적 부과는 독립세인데 이 세금에 부과해서 받는 세금을 우리가 부가세라고 합니다. 국세 중에서 부가세는 교교농, 교육 중에서 교육세하고 농어촌 특별세, 지방세 중에서 부가세는 자, 지방교육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 나오면 항상 누이집자식이냐,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 지방교육세라면 누이집자식이냐, 족보 누이집자식입니까? 계층고시에서 대답을 하셔야죠. 지방교육세 누이집자식이에요.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다 이런 거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5개 본세목과 부가세요. 취득세 부가세목은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입니다. 물론 농특세 구할 때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이름 틀리고 표준세율을 2%로 적용해서 산출한 세액의 10%로 농어촌 특별세. 자, 감면받은 게 있을 때는 또 농어촌 특별세가 감면세액의 20% 부과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가 또 취득세 부가세로 부과될 때는 어떻게 지방교육세를 구하느냐? 표준세율에서 몇 프로를 빼요? 2%를 뺀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한 금액의 20%로 지방교육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취득세 부가세목은 농특세,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는 감면받은 게 없을 때 원적으로 지방교육세가 부과됩니다. 감면받은 게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농어촌 특별세가
감면세액이 20% 부과됩니다. 감면이 없을 때 취득세는 감면이 없어도 농특세,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는 지방교육세만 부과됩니다. 재산세 부가세 어떻게 외우시라고 그랬어요? 재산세 부가세는 어떻게 외웠다? 그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재진이. 재산세는 지방교육세가 20%. 종부세는 어떻게 외웠어요? 종농이, 농특세가, 농어촌특별세가 20%. 종농이. 재산세, 재진이, 종부세, 종농이. 양도세, 납부세액에 부가세 먹어놓고 감면받을 때만 농특세가, 감면세액에 20% 부과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우리 또 보시면 이렇게 해서 부가세 여러분들 지방소득세 같은 독립세라는 거 꼭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부가세 아니라는 거. 부가세 문제에서 지방소득세가 부가세로 나오면 틀리다는 거. 그 다음에 부동산 활동에 따라서 부동산 취득시에 부과되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자, 그 다음에 상속세, 증여세. 얘는 취득시에만. 또 보유시에만 부과되는 보유세, 재산세. 친구 따라 나와야죠. 누구요?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양도시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딱 틀을 잡아놓고 동시 부과되는 세금. 취득과 보유에만 동시 부과되는 세금이 있는데 어떤 거예요? 지방교육세. 취득과 보유에만. 양도에 부과되지 않고 취득과 보유에만. 보유와 양도시에만 부과되는 게 있습니다. 취득에 부과되지 않고 보유와 양도에 동시 부과되는 세금.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보유와 양도에만. 취득과 양도에만 동시 부과되는 세금이 있는데 인지세. 다만 인지세는 부동산 보유시에 부과된다는 견해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취득, 보유, 양도 모든 단계에서 부과된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인지세가. 그 다음에 또 취득, 보유, 양도 원래 모든 단계에서 다 부과될 수 있는 세금이 있습니다. 동네이면 다 참견하고 돌아가는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어떤 아저씨요? 농부 아저씨, 농특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농부지, 농특세, 부가세, 지방소비세는 취득, 보유, 양도 모든 단계에서 부과됩니다. 그죠,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 또 보시면 부동산 활동에 따른 물려받고요. 징수 방법 배웠습니다. 자,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가 되느냐. 신고납부 방법이라는 것은 납세무자가 세금 계산해서 계산된 세금을 과세주체에게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그 신고납부를 불성실하면 어떤 죄를 받는다? 가산세. 가산세부터는 과세권자 다시 세금 계산하겠죠. 납세무자 신고납부 안 했으니까 과세권자가 다시 세금 계산해서 가산세 합한 금액을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합니다. 근데 그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 안내 세금을 미납부했다. 어떤 죄를 받습니까? 가산금이 적용됩니다. 그럴 때 가산세 이렇게 적용되고 가산금도 적용되고 원칙 신고납부하는데 예외적으로 가산세부터는 고지서를 발부해서 즉 보통징수 방법으로 도 징수할 수 있는 지방세가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신고납부 원칙으로 한 지방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4가지요.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요. 지방교육세나 농특세 같은 부가세들은 그때그때 달라요. 본세에 따라서 취득세, 등록면허세에 부과했을 때 지방교육세는 신고납부합니다. 다시요. 더 있지만 이 정도. 신고납부 원칙으로 한 지방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한 4가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국세에서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등 웬만한 국세는 신고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날라온 고시통에 버리고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납부할 수도 있고요. 자, 보통징수나 정부부가세 방식은 과세관청에서 세금 계산해서 납세무자에게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합니다. 납부기 안내 세금을 미납부했다. 어떤 죄를 받습니까? 가산금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원칙 신고납부, 보통징수하는 지방세가 있습니다. 자, 보통징수하는 지방세 어떤 거예요? 재산세. 친구 따라 나와야죠.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재산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 등등이 그렇습니다. 자동차세나 주민세 일부도 고지서가 날라와서 보통징수인데 꼭 기억할 것은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보통징수한다는 거.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입니다. 자, 아버지, 엄마, 우리 올해부터는 아니면 여보, 올해부터는 우리 집 재산세 내가 계산한다. 이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습니다.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되고 어떤 경우에도 재산세는 가산금만 적용되지 가산세 적용되지 않는 세금입니다. 그 다음에 또 국세에서 정부부과산 국세가 있는데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얘네들은 정부부과가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그 다음에 우리 또 가산세, 가산금을 배웠어요. 가산세라는 것은 가산세와 가산금을 헷갈려하는 분들 어려울 거 없어요. 납세무자가 세금 계산해서 신고납부하는 세금, 신고납부를 불성실하면 뭐고? 가산세고, 납세 고지서가 날라오는 세금인데 납부기 안내 미납부하면 뭐고? 가산금이고. 자, 그럴 때 가산세는 그 신고납부 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과금적 성격으로 부과한다고 이 학자들이. 가산세는 지방세, 국세, 세목으로 한다. 그 말은 가산세는 조세에 포함을 시킨다는 거고, 세금을 감면해 줄 때 가산세까지 감면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그랬고요. 하여튼 가산세, 조세에 포함시킵니다. 근데 가산세, 가산금을 포함해요, 포함하잖아요. 가산세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는다. 지금 순서상 뒤에 나온 가산금이 어떻게 앞에 가산세에 포함돼요? 가산세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런 거. 가산세 종류는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해서 신고기한 하루 딱 지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40, 20, 10% 깔아놓습니다. 부정부신고, 부정과소신고 40, 그냥부신고 20, 과소신고 10% 깔아놓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일일 0.02%로 납부불성실 가산세 정도입니다. 지방세는 미납부, 과소납부한 세액의 최대 75% 한도 내에서 납부불성실 가산세 정도예요. 근데 지방세가 그런 거고, 국세는 이제 납부지연 가산세가 정도입니다. 국세는 종전의 가산금과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통합해서 납부지연 가산세죠. 자, 그 다음에 가산세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가산금이에요. 이 가산금은 지방세만 있어요. 국세에서는 가산금 규정이 삭제되고 이제 납부불성실 가산세로 통합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지방세만 있는 건데, 가산금이요.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세금 납부기 한내 미납부하면 가산금인데, 이 가산금은 학자들에게 제때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연체 이자적 성격을 부과한다. 자, 가산금.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제 카페 핵심 요약 정리에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거 요약 정리 다운받으시면 돼요. 자, 여러분, 그럴 때 가산금, 예, 가산금은 조세에 포함시킨다고 그랬어요?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제가 지난주에 가산금 구하는 계산 사례 연습하면서 그걸 보여드렸어요. 가산금은 조세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가산금은 조세에 포함시키지 않고. 근데 이 가산금의 종류를 보면 고유세 기준 납부기 한 하루만 딱 지나도 체납소액이 3% 깔고, 납기 후 매일 개월 한 달씩 경과할 때마다 0.75%, 1만 분의 75, 0.75%씩 중가산금 정도입니다. 자, 중가산금은 일반 가산금에 더해지는 가산금인데 끝까지 버티면 몇 개월? 60개월까지만 적용된다 그랬습니다. 5년. 그 다음에 그래서 일반 가산금 3%에다가 중가산금은 0.75% 곱하기 60이니까 체납소액의 최대 45%. 합치니까 가산금은 체납소액의 최대 48%까지 적용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예. 그 다음에 또 보시면 가산금, 중가산금 적용할 때 체납한 지방세가 얼마요? 중가상금 적용할 때 30만 원 미만이면 중가상금을 적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30만 원 이상부터 중가상금을 적용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딱 30만 원이면 적용하는 거예요. 30만 원 빼고 미만은 중가상금 적용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국가나 지자체에 대해서는 가산금에 관한 규정은 적용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우리 국세 이제 납부지연 가산세요. 자, 국세는 종전의 가산금과 납부불성 가산세가 헷갈린다고 통합을 시켰습니다. 자, 종합부동산세처럼 정부 부과가세하는 국세, 거기서 날라오는 국세는 고유세에 기재된 납부기는 하루 딱 지나면 3% 깔고, 그 다음에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일일 0.02%로 자, 납부 지연 가산세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합한 게 3%하고 일일 0.02% 합한 게 납부 지연 가산세입니다. 물론 종합부동산세는 신고 납부 선택하면 거기서 유통해 버리고, 그러면 신고 납부 선택했을 때는 가산세가 적용되는데,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될 여지가 없지만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용될 수가 있다, 이런 걸 배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예. 자, 어떤 간에 양도소득세처럼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어떻게 적용되느냐? 신고기한 하루 딱 지나면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 깔고, 그 다음에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일일 0.02%입니다.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처럼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세금의 납부지연 가산세와 또 양도소득세처럼 신고 납부하는 세금의 납부지연 가산세 차이점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세금은 하루 딱 지나면 3% 깔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일일 0.02%. 지방세는 중가상금 규정 있죠? 한 달씩 경과할 때마다 0.75%. 이게 국세에서 납부지연 가산세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냥 3% 깔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0.02%. 근데 양도소득세처럼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신고불성실 가산세 자 적용되고, 그 다음에 이제 40, 20% 깔고 일일 0.02%의 납부지연 가산세 정도입니다. 이런 차이점 비교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고요. 하여튼 뭐 면세점 같은 것도 배웠어요. 취득세는 취득 가격이 50만 원 이하일 때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니까, 취득가격이 딱 50만 원이면 취득세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50만 원 포함해서 아래로 과세하지 않으니까. 근데
뭐 주민세 일부도 면세점 적용되는 게 있다. 뭐 제3분 주민세 같으면 상업소 연면적 몇 제곱미터? 100평, 330제곱미터 이하는 과세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도 330, 뭐 이런 거 한번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소액징수면제요.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또 어떤 애가 소액징수면제 적용돼요? 지방소득세, 특이하게도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는 자 거기서 장당 세액 얼마예요? 얼마?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딱 그러면 지방소득세 세액이, 재산세 세액이 거기서 장당 딱 2,000원일 땐 징수합니다. 2,000원 빼고 아래 금액을 징수하지 않으니까. 자, 등록면허세는 소액 주재명 징수면제나 소액 징수면제나 면세점 규정이 없고, 등록면허세는 세액이, 산출환세액이 6,000원 미만이면 얼마 무조건 6,000원 받는다. 그래서 최저한의 세금 받고 등기등록물을 대행해주겠다. 이런 것들을 공부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납세의무 성립확정 소멸입니다. 48페이지 여러분들이 내용들을 체크포인트라든가 등등 어디를 내가 공부하고 있는지를 항상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보시고요. 49페이지 01번에 납세의무 성립확정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납세의무 여기 보시면 성립 확정 소멸에 관한 내용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시험에. 그래서 여기 2장 전체에 여러분들이 별표 있을 3개 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성립 확정 소멸이 중요한데 그럴 때 여기 어떤 얘기인지 먼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절 보세요. 우리 세금 납부할 의무는요. 세금 납부할 의무, 납세 의무는 이게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고요. 또 확정된 납세 의무는 이게 소멸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납세 의무는 성립 확정 소멸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럴 때 성립은 납세 의무는 우리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납세 의무는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확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자들이 얘기해요. 자, 어느 때 납세의무는 추상적으로 성립하느냐. 취득세로 예를 한번 들면 보세요. 취득세는 어느 때 납세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냐 그러면 취득세 대상 물건을 뭐 하는 때요? 취득하는 때요. 취득하는 때 납세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합니다. 우리가 매매한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치르잖아요. 그럴 때, 자, 잔금 치렀을 때, 등기 전 아직 안 됐지만 잔금 치렀을 때 사실상 취득했다고 해가지고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자, 그러면 취득하는 때 취득세는 그 취득자가 납부할 의무가 생겨요. 근데 왜 추상적이라고 하냐면 아직 세금 계산은 안 했으니까 자, 구체적으로는 얼마의 세금을 납부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취득하는 때 납세의무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확정이란 말은 보면 항상 여러분이 납세의무 확정이란 말을 보면 뭘 떠올리셔야 되냐면 항상 누가 세금 계산하냐. 이건 항상 누가 세금을 계산하냐. 이걸 항상 떠올리셔야 돼요. 누가 세금을 계산하냐. 자, 누가 세금 계산합니까, 여러분? 취득세는 아까 복습했잖아요. 지난주에 배운 거.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세금 계산해요? 과세관청에서 계산해요? 납세의무자가. 그러니까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계산하는데 자기 골방에서 세금 계산했다가 던지고 거실 나와서 세금 계산했다가 찍고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계산된 세금을 뭐 하는 때? 신고하게 되면, 납세의무자가 계산된 세금을 신고하게 되면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거예요. 다음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는 국세는 물어봅니다. 그럼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지방세가 어떤 거예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데 4가지 등등. 국세에서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등 이렇게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뭐 하는 때?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이 됩니다. 자, 확정된 납세의무는요. 자, 납부 등을 통해서 이제 소멸하게 됩니다. 세금 납부하면 납세의무 없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재산세로 예를 들어볼까요? 재산세는 어느 때 납세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느냐? 자, 재산세 같은 세금은 과세 기준일이 있습니다. 자, 과세 기준일 매년 6월 1일에 납세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합니다. 여러분, 자, 과세 기준일 그러면 과세 기준일 보세요. 과세 기준일이 있는 세금들이 있어요. 취득세는 취득할 때 부과하고, 등록면허세는 등록할 때 부과하고, 양도소득세는 양도할 때 부과해요. 근데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같은 보유세들은 자, 1년 44철 재산을 갖고 있잖아요. 어느 때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지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갑이라는 사람이 1월 달에 부동산을 사가지고 3월 달에 을한테 팔았어요. 을이 그것을 사가지고 5월 달에 병한테 팔았고, 병이 그것을 10월 달에 정한테 팔았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재산세는 갑을 병정 중에서 누가 납세의무자가 될 거냐,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과세 기준일을 두고 있는 세금들이 있는데 재산세,
친구 따로 나와야죠.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부동산분, 그 다음에 재산세, 그 다음에 또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네.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종부세, 이렇게 대표적인 재산 보유세들인데 얘네들은 과세 기준일인데 6월 1일입니다. 또 그 다음에 주민세 일부도 과세 기준이 있는데 주민세 재산분 주민세라고 그래가지고요. 우리 면세점 할 때 살짝 봤어요. 시군군의 사업소 둔자한테 사업소 연면적에 따라 부과하는 주민세인데 재산분 주민세. 또 여러분 집으로 1년에 한 번씩 재산세 고지서 날라오죠. 균등분 주민세. 시군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에게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요. 개인 균등분 주민세 저희 동네는 12,000원인가 뭐 얼마인가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요거. 자, 얘네들도 과세 기준인데 언제냐? 7월 1일입니다. 그래서 29회 시험 때 들어왔었지만 주민세, 재산분, 균등분 얘네들은 재산세들하고 과세 기준일이 다르다는 것, 납세무 수급 시기가 다르다는 것을 꼭 기억합니다. 과세 기준일이 다르다는 것. 자, 꼭 기억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재산세를 한번 볼게요. 얘네들 과세 기준일이 갖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 재산세나 종부세나 이런 애들이요. 과세 기준일이 갖는 의미는 어떤 거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건축물이 만약에 2020년 5월 20일 날 폭삭 멸실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로서의 재산적 가치를 상실했다. 그러면 이 물건이 당연도 재산세 대상이 될 것이냐 판단할 때 언제 기준으로 판단해요? 6월 1일이요. 과세 기준을 봤더니 얘는 이미 없어요. 그러면 이 건축물은 당연도 재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아유, 5월 19일까지는 있었잖아요. 자, 그러니까 1년 재산세 중에서 안분을 해가지고 과세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6월 1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또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부동산을 거래합니다. 부동산을 거래하는데 그럴 때 매매하는데요. 만약에 을이 잔금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2020년 5월 31일 날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는 만약에 6월 20일 날 등기가 됐다. 그러면 당연도 재산세는 누가 납세무자가 될 것이냐 판단할 때 언제 기준으로 판단해요? 과세 기준 6월 1일이요. 6월 1일 날 봤더니 공부상으로는 여전히 매도인 소유입니다. 6월 20일 날 등기됐으니까. 근데 6월 1일 현재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는 사람이요. 5월 31일 날 잔금 치렀으니까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사람은 매수인 을입니다. 당연도 재산세 누가 납세무자 될 것이냐. 미리 말씀드리면 재산세는 등기 안 됐어도 과세 기준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가 납세무자입니다. 그러면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에 납세무 추상수송 소입한다고요? 종부세도 그렇고. 그러면 6월 1일 날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재산세 납부할 의무가, 종부세 납부할 의무가 생겨요. 근데 왜 추상적이라고 하냐면 아직 세금 계산 안 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옵니다. 자, 요 과세 기준일이 있는 세금들 요걸 꼭 기억하시면서, 자,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에 재산을 납부할 의무가 추상적으로 생깁니다. 근데 납세금 확정이요. 누가 세금 계산하냐는 건데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누가 세금 계산해요? 보통 징수하는 세금이니까 지자체상 과세관청에서 세금 계산합니다. 그러면 과세관청에서 세금 계산할 때 우리는요 결정한다는 표현을 써요. 자, 그래서 과세권자가 결정하는 때 세금 계산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납부할 의무가 결정하는 때 확정됩니다. 그러면 시험에서는 이거예요. 다음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서 과세금과세액을 결정하는 때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는 국세는 물어봅니다. 자,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지방세 어떤 게 있냐? 보통 징수하는 애들,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등등. 국세에서 결정한 때 원칙 확정되는 국세는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예요.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은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데 납세무자가 고의수 투입해버리고 신고납부 선택하면 어느 때? 신고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소득세 같은 세금은 원칙은 신고하는 때 확정되지만 납세무자가 무신고하면 예외적으로 뭐 하는 때? 결정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원칙 신고납부하는데요. 예외적으로 보통징수 방법으로도 징수될 수 있잖아요. 신고납부 불성시험. 그래서 원칙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소득세 이런 애들 신고하는 때 확정되지만 신고 없을 때는 예외적으로 결정하는 때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시험에서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납세무자 신고가 있더라도 과세관청에서 결정하는 때 확정된다. OX요. X죠?
신고 있더라도 결정할 때 확정돼요? 아니에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이런 애들은 신고가 있을 때는 신고하는 때 확정이고 신고 없을 때가 예적으로 결정하는 때 확정될 수 있는 거고요. 납부 등을 통해서 소멸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소멸에 관한 것이 시험에 28회 시험 때 소멸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성립에서 제가 요즘 29회 시험 때는 여기 28회 시험 전에는 소멸이 자주 출제되는 게 아닌데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예측했는데 제 예측대로 28회 때 나왔고, 자, 그 다음에는 제가 성립과 확정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성립에서 29회 나오고, 자, 그래서 30회 시험에서 이제 이 동네에서 나온다 그러면 확정인데 안 나왔기 때문에 하여튼 성립 확정 소멸이 전체적으로 시험에서 중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또 소멸에 올해 개정 내용도 있고 그래서 중요하고요. 그래서 어떤 간에 성립 확정 소멸 이런 얘기들을 이해하면서 우리 납세무 성립 시기부터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교재 49페이지 납세무 성립 및 확정에서 납세무 성립이요. 이거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50페이지 심학습 자, 설명드렸고 이해하시는 거고 줄 긋기 아니고 그냥 이해하시는 거고 중요한 것은 이제 50페이지, 51페이지 지방세 납세무 성립시기 또 51페이지 맨 아래 국세 납세무 성립시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의 주요 내용들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봅니다. 자, 어딜 보시냐면 여기 납세무 성립시기 있잖아요. 자, 한번 제가 모아가지고 한번 지방세 국세 납세무 성립시기를 모아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취득세는 어느 때, 각 세목별로 얘네들은 어느 때 납세무 성립하느냐 성립시기를 아셔야 되는데, 자,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여러분 계신 곳에서 있죠? 스트레칭 한번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에서 자, 목 운동부터 한번 하고 스트레칭 한번 하고 숨 고르고 본격적으로 봅니다. 예, 반대로도 돌리시고 목을 자. 허리도 여러분 계신 곳에서 좌로 우로 돌리시고요. 예. 운전하는 분만 운전대 놓지 말고 자 기지개도 한번 화끈하게 제끼시고 어깨도 돌리시고 스트레칭 하셨으면 자 성립시기 한번 보겠습니다. 각 세목별로 이 납세무 성립시기가 규정이 되는데 자 취득세는 어느 때 납세무가 수강적으로 성립하냐면 취득세 과세물건을 뭐 하는 때요? 취득하는 때예요. 근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바꾸느냐? 취득하는 때 취득세는 납부할 의무가 생기잖아요. 자, 근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바꾸냐? 취득세 납세무 성립 시기는 땡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고 60일이 경과하는 때 이렇게 바꿉니다. 자, 사속 들어가면 안 되고 어느 때? 취득하는 때입니다.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등급학회 권리를 등기 등록하는 때입니다. 요거 등기 등록한 후 30일이 경과하는 때 아닙니다. 자, 등기 등록하는 때입니다. 뭐 쉽네요. 취득세 취득하는 때,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는 때고. 그 다음에 딱 보시면 여러분들 그래서 교재 밑줄 그으셔야죠. 그 50페이지 제가 보는 것들은 밑줄입니다. 취득세 취득하는 때 밑줄 양가로 1번, 양가로 2번에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한 것과 면허에 대한 거로 나눠지는데 면허부는 우리 시험 관계없고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만 밑줄입니다. 등기 등록하는 때 밑줄이요. 그 다음에 우리 교재고 재산세 나와 있죠. 자, 재산세 어느 때 납세무 성립한다고 아까 설명드렸어요? 과세기준일은 언제입니까? 6월 1일. 그리고 제가 모아놨어요. 지역자원시설세는 특정 부동산에 대한 것과 특정 자원부로 나눠지는데 특정 부동산분, 재산세 친구, 얘가 특정 부동산분, 소방시설 같은 공동시설을 유지관리할 목적으로 특정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죠. 얘 과세기준일에 납세무 성립합니다. 특정 자원부는 우리 교재에 나와 있지만 참고적으로 여러분이 그냥 보시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보시는 거고, 자. 일단은 특정 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국세 뒤에 나와요. 제가 모아서 일단 설명을 조금 한번 드려볼게요. 그래서 얘네들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 종부세는 납세무 성립시기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과세 기준일인데 매년 언제다? 6월 1일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소비세라는 세금은 줄글 필요 없어요. 얘는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면 돼요.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 받은 것의 일부를 지자체 수입으로 가져가니까 얘는 부가가치세 꼽살이 끼는 세금이고 납세무 성립시기도 부가가치세 꼽살이 낍니다. 그래서 지방소비세 참고적으로 보시고 주민세 있죠. 주민세는 제3분과 견동분이 과세 기준일에 있고 과세 기준일에 납세무 성립하는데 얘 7월 1일입니다. 재산세들하고 다르다는 걸 꼭 주의해서 보시고요. 종업원분은 참고적으로 봅니다. 주민세 이렇게 나눠지는데 종업원분은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득세 있잖아요.
자, 우리 국세 52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까지 제가 한꺼번에 지금 설명을 드리고 51페이지, 52페이지 나와 있는 내용까지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교재 있다가 보시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부분에 밑줄을 그으시면 되고요. 일단 제가 설명을 쭉 드립니다. 소득세, 자, 부가가치세, 법인세, 얘네들은요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과세하는 세금들이에요. 자, 그래서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 사업자의 소득에 부과할 것이냐,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에 부과하느냐,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 법인의 소득에 부과하느냐. 그래서 얘네들은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과세하고 그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합니다. 특히 소득세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과세 기간으로 합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쭉 벌어들인 소득을 전부 다 합산해서 부과하는데 12월 31일이 되면 1월 1일부터의 소득을 전부 다 합산할 수 있게 되니까 이때 납부할 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추상적이냐고요? 아직 세금 계산 안 했으니까. 그래서 자, 결론만 합니다. 소득세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예요. 12월 30일. 근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바꾸느냐? 소득세는 소득을 얻은 때, 소득을 지급하는 때, 소득이 발생한 때, 양도하는 때 막 꼬셔요. 아무리 꼬셔도 넘어가면 안 되고 소득세는 어느 때?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단 처음 공부하는 분은 나중에 또 볼 거고 국세에서 이제 소득세에서 공부했던 분들은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요. 자, 기본 과정을 배웠던 분들은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는 양도세 예정신고 기간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입니다. 그러면 그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는 그 과세 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이고요. 그냥 소득세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예요. 시험에서 그냥 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시키기 물어보면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고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라고 나오면 달의 말일 요거만 기억합니다. 달의 말일. 그냥 소득세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보시고 상속세 뭐 참고적으로 보시면 돼요. 상속 개시되는 때입니다. 피상속인 돌아가시는 때예요. 근데 등기하는 때 이러면 틀려요. 상속 개시되는 때. 증여세는 증여에 의해서 재산을 취득하는 때. 지방세, 가산세는 가산세를 가산할 지방세 납세의무 성립하는 때. 무슨 얘기냐면 취득세 신고납부를 불성실하여 가산세죠. 그때 가산세는 가산할 지방세 납세의무 성립하는 때니까 취득하는 때 납세의무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면 돼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납부를 불성실해요? 그러면 가산할 지방세 납세의무 성립하는 때니까 아까 등록면허세는 언제예요? 등기 등록하는 때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가산할 그 세금에 납세의무 성립하는 때 가산세 납세의무 성립합니다. 취득세 신고납부 불성실에 가산세 취득하는 때.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불성실에 등기 등록하는 때 이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예. 자, 이렇게 해서 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인지세는요 문서에 부과하는 국세인데 문서를 작성하는 때입니다. 문서 작성하는 때. 그래서 인지세 같은 것까지는 제가 읽은 것들은 밑줄을 그으시고요.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는 자 누이집자식 얘네들 항상 보면 얘네들은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 농어촌 특별세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 부가세 드리니까 유치원 다니는 어린애가 얘기했어요. 부가세는 뭐라고요? 한마디로 그때그때 달라요. 그러니까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 부가세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이면 본세에 납세의무 성립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방교육세가 취득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어느 때 납세의무 성립하냐? 어느 때예요? 취득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어느 때 납세의무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네? 여러분 언제예요? 취득하는 때. 재진이 재산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어느 때 납세의무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재산세 어느 때예요? 과세 기준일 6월 1일에. 그러니까 자 농어촌 특별세가 취득세 부가세일 때는 취득하는 때, 종농이 종합부동산세 부가세일 때는 농특세는 과세 기준일에 납세의무 성립합니다. 즉 얘들 부가세들은 그냥 본세에 따라서 납세의무 성립한다 이런 것들. 지방소득세요.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세금이 지방소득세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득세나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소득세나 법인세액을 과세 표준으로 해가지고 약 10분의 1 세율 적용해가지고 소득세나 법인세 적용되는 세율에 10분의 1 세율 체계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세 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나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하는 때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 특별징수 소개해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래서 사업주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하면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하잖아요. 그래서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나 법인세 원천징수하면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납세의무 성립하고 한번 눈에 익혀두시고 이런 거. 수시부가에서 징수하는 국세나 지방세는 요거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한 때인데 절 보셔야죠. 모니터를 반드시 봅니다. 고개를 드시고
자, 소리만 듣는 분들은 상상을 합니다. 수시 부가에서 징수하는 국세나 지방세는 수시 부가 사유가 발생할 때 올렸다 해야죠. 수시 부가 사유가 발생할 때지 수시 부가는 때 아닙니다. 수시 부가 사유가 발생하고 30일 경과할 때 아니에요. 수시 부가 사유가 발생할 때 이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자, 이렇게 해서 성립식이 자, 쭉 봤습니다. 국세가산세. 아까 지방세가산세는 여기 보세요. 아까 지방세가산세는 어떻게 했어요? 지방세가산세는 가산세를 가산할 지방세 납세금 성립하는 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뭐 취득세 신고나 불성실에 그러면 그때 가산세는 취득하는 때, 등록이 된 등록면허세 신고나 불성실에 그럴 때는 등기 등록하는 때라고 그랬잖아요. 가산할 지방세 납세금 성립하는 때. 근데 국세는요, 이게 복잡하게 바뀌었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요. 복잡하게.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뭐 할 건 좀 그렇고요. 그냥 일단 여러분들이 한번 그냥 읽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신고 가산세 같은 애들은 뭐 법정 신고 기한이 경과하는 때 뭐 납부지연 가산세 같으면 뭐 요거 뭐 그 어떻게 되느냐? 법정 납부 기한이 경과 후 1일마다 그날 경과 뭐 이런 식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우리가 복잡하게 해가지고 나올 가능성이 높지는 않고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납세금 성립 시기를 봤는데요. 여러분 교재 자 보시면은 그래서 자 쭉쭉 빨리빨리 밑줄 긋고 가겠습니다. 50페이지 지방세 납세금 성립 시기 다 설명을 드렸고 밑줄만이요. 취득세 과세물건 취득하는 때 밑줄,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양가로 2번 등록면허세에서는 동그라미 1번 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를 등기 등록하는 때 밑줄 사족 들어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재산세 과세기 유효일 1일 밑줄 그 다음에 주민세 재산분과 균등분 똑같이 얘네들 균등분과 재산분은 똑같은데 7월 1일 재산세들하고 다르다는 거 아까 비교 정리해드렸고 밑줄 그 다음에 51페이지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밑줄이요. 과세기준이 언제? 6월 1일 밑줄 특정자원분은 이런 때 그냥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납세무 성립하는 걸 한번 보시고요. 지방교육세 밑줄이죠. 그 과세 표준되는 세목에 납세무 성립하는 때 본세 따라간다는 얘기고 가산세는 가산할 지방세 납세무 성립하는 때 밑줄 그 다음에 수시로 부과해서 징수하는 지방세는 절 보셔야죠. 밑줄인데 수시 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밑줄이고요. 그 다음에 국세 납세무 성립 시기에서는 맨 아래에 51페이지 맨 아래에 동그라미 기억번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과세기한이 끝나는 때 밑줄이요. 그 다음에 52페이지 보충 납세무 성립 시기에서 거기 2번만 봅니다. 보충학습 그 박스 안에 2번 예정신고하는 소득세 밑줄이요. 그 과세 표준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요거만 기억합니다. 달의 말일. 그냥 소득세는 과세기한이 끝나는 때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 증여세. 증여에서 재산을 인지세 리을번 봅니다. 리을번 인지세 문서 작성하는 때 밑줄. 그리고 미음번 농어촌 특별세 부가세니까 본세 따라가야죠. 그 본세 납세무 성립하는 때 밑줄. 종합부동산세 밑줄이죠. 과세 기준일 재산세랑 똑같이 6월 1일 밑줄. 그 다음에 가산세 그 2020년 개정이 됐어요. 이렇게 복잡하게 바뀌었다는 거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 설명드렸고 복수까지 했고요. 52페이지 확인 예제 봅니다. 다음은 각 세목별 납세무 성립 시기를 연결한 것이다. 틀린 거랬는데 1번이요. 소득세. 소득이 발생하는 때 아닙니다. 어느 때입니까?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중요 기출문제 53페이지 자 29회 때 문제입니다. 국세 및 지방세 납세무 성립 시기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1번 재산분 주민세 언제입니까? 매년 7월 1일. 맞네요. 옳은 거 옳은 문제. 재산분 주민세, 주민세, 재산분과 균등분은 자 재산세들하고 비교해가지고 아까 제가 7월 1일 항상 제가 시험에서 얘네들 비교해서 알아두라고 강조를 드렸던 내용인데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1번 맞췄어야 되고 확실하게. 나머지 내용들은 모르는 것도 나왔지만 제가 강조 안 한 것도 나왔지만 신경 쓸 거 없어요. 문제에서. 다 고르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2번 보니까 거제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자 지방소득세는 요거 뭘 따라가냐면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아무래도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납세무 성립하는 때예요. 그러니까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는 재산세 따라가야죠. 자, 그러니까 본세 따라가니까 부가세들은 본세 따라가니까 매년 언제입니까? 6월 1일이지. 재산세 따라가야 되니까 6월 1일 이런 것들 보시면 됩니다. 4번, 5번 이런 거는 몰라도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납세무 확정입니다. 자, 어느 때 납세무는 확정이 되느냐? 자, 보시면 여러분 납세무 확정은요. 항상 제가 여기 봅니다. 납세무 확정이란 말은 누가 세금 계산하느냐 떠올리라고 그랬어요. 자, 그럴 때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누가 납세무를 확정하느냐? 납세무자가 확정하는 데 원칙. 어느 때 확정됩니까? 과세금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뭐 하는 때? 신고하는 때 확정됩니다. 자, 신고하는 때 납세무 확정되는 세금, 구체적인 세액 확정 요력은 신고서 제출하는 때인데 이런 것까지 몰라도 돼요. 그냥 신고하는 때 납세무 확정되는 세금이 어떤 거냐를 아는 게 포인트예요. 원칙 납세무자가 신고하는 때 납세무 확정되는 지방세는 국세는 이거만 알면 돼요. 그래서 징수 방법만 알면 되는 거예요. 결국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지방세 어떤 거냐?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4가지가 얘네들이 신고하는 때 확정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등 웬만한 국세는 신고지를 원칙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또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선택했을 때 얘네들은 자, 신고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되는 그런 자, 국세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방세, 국세로서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세금들을 알아두면 됩니다. 징수 방법만 알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보통 징수나 부가가세는 세금은 누가 납세무 확정해요? 누가 세금 계산해? 자, 누가 세금 계산하는 건데 누가 세금 계산해요? 과세관청, 과세주체가요. 자, 과세표과 세액을 뭐 하는 때요? 요 포인트죠. 결정하는 때 확정됩니다. 시험에서는 원칙 결정하는 때 납세무 확정되는 지방세. 어떤 거예요? 재산세. 고지서 날라오는 납세 고지서 날라오는 지방세,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재산세 부과했을 때 지방교육세 등등이요. 자동차세나 뭐 주민세 일부가 있지만 국세에서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국세,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얘네들. 농어촌 특별세 같은 지방교육세 같은 농특세 같은 부가세들은 그냥 그때그때 달라요. 번세에 따라서 이렇게 얘네들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3가지만 딱 기억하면 되잖아요.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국세,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얘네들 결정하는 때 확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징수 방법만 알면 되는 거고 53페이지 교재 기본서 53페이지 2번 납세무 확정이요. 쭉 읽어보면 되는 거고 자, 1번의 신고납부 방법. 의 보니까 납세무자에게 신고로서 납세무 확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밑줄 쫙이고 신고의 동그라미고요. 먼저 이어지는 얘기는 신고 안 하면 과세관청에서 결정하는 때 확정된다는 얘기 나와 있고요. 해당 세목 중요한 것은 지방세에서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지방세. 53페이지 맨 아래에서 위로 2번째 줄. 취득세 밑줄, 등록에 대한 등록면세 밑줄. 그 다음에 특정 부동산분 아니고 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가 신고납부죠.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지혜 동그라미, 지방소득세 지혜 동그라미, 지방교육세 지혜 동그라미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지방소비세도 원칙적으로 지혜 동그라미고 그 다음에 국세에서 보니까 소득세 밑줄, 자 종합부동산세 밑줄 신고납부 선택할 때 그 다음에 등등이요. 밑줄. 부가가세 방법이요. 지방세 관계법에 의거 납세무자가 아닌 지자체 또는 국가만이 지방세나 국세 납세를 확정하게 하는 건데 자, 해당 세목이 중요하죠. 어떤 겁니까? 재산세 밑줄, 특정부동산물 지역자원시설세, 친구 밑줄, 그리고 국세에서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밑줄이요. 자동확정 같은 것은 신경 쓸 거 없어요.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나중에 기회 되면 나중에 살짝 또 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55페이지 핵심 요약 신고와 납부와 보통징수 요 표에 별표시합니다. 그러면 표에 별표시하면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거기 신고납부에서 의의를 보니까 별도의 과세권자의 결정 절차 없이 납세무자 신고에 의해서 납세 확정하는 거. 자, 그래서 신고의 동그라미고 그 다음에 그 중요한 것은 적용 세목을 아시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얘들을 제가 설명 다 드렸으니까 꼭 알아두고 보통징수나 부가세 방식은 그 의의를 보니까 55페이지 표입니다. 지금 과세관청 결정에 의해 납부할 세액을 확정하는 방식인데 결정의 동그라미고 그 다음에 그 예를 아는 게 포인트고 예를 다 적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꼭 여러분들이 알아두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표에 별표시 하시고 납세무 어느 때 확정이 되느냐,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세금이 어떤 건지,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세금이 어떤 건지를 아시는 게 포인트고요. 중요 기출문제 원칙적으로 과세관청 결정에 의해 납세무 확정되는 지방세를 모두 고른 거 그랬습니다. 자, 취득세는 원칙 신고하는 때에 결정하는 때예요. 예?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어느 때입니까, 여러분? 신고하는 때지, 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원칙 신의 결이에요. 신고하는 때 결정하는 때예요. 종부세는 원칙
정부 부가가시하니까 뭐 하는 때? 원칙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국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끝까지 잘 봐야 돼요. 이 문제 많이 틀렸어요. 24회 때. 원칙 과세관청 결정에서 확정되는 지방세를 고르라고 했는데 종합부동산세 같이 골라가지고 틀린 사람이 많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뭐 하는 때?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국세입니다. 이거 고르면 안 되고. 재산세는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거예요? 지방세지. 보통 징수하니까. 양도소득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어느 납세문자가 뭐 하는 때?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국세고요. 그래서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지방세는 재산세 디귿번 하나만 그렇습니다. 문제 잘 보시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6페이지 02번의 납세무 소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잠시 쉬었다가 여러분들이요. 납세무 자, 소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우리 소멸의 올해 개정 내용도 있고 그래가지고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소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